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어제랑 보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움직인 게 없는 것 같네요. 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출금도 30만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거래 내역은 특별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주 간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로스터 조금 팔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라이트코인이 하락을 하는지 어제 걸어둔 그런 라이트코인이 좀 사지고 있네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밤새 조금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올라서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뭐 알트코인들 중에서 G캐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2020년에 역시 반감기가 준비되어 있죠. 벌써 오르나? 뭐그 외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네요. 프리미엄도 1.5%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맥스입니다. 지금 8140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어제 밤인가요? 한 8200까지도 비스무리하게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내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 의견이 상당히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오른다는 사람, 내린다는 사람 각자 의견이 다 있는데요. 나름 좀 유명인들, 그런데 제가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을 생각하건 간에 2분의 1 확률입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맞는다고 해도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톤베이스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한다는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신뢰했던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이분인데 내용을 보면 아직 암호화폐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많은 외부 자금이 암호화폐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맞겠죠. 근데 반면에 또 상승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인 베리 실버트 같은 경우 암호화폐 겨울 시장 겨울 지나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암호화폐 업계 쪽에 있으니까 뭐 GBTC도 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들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이 관찰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미는 그런 낌새가 보이면 그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직 뭐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뭐 사람들 다 많이 아시고 뭐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만 들어보게 되면 하나는 미국,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이죠. 지금 어제자 트래블 튜브인데요.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미국의 포드사가 이 잘못하면 예전 그 사드 사건 때 롯데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 사건 다 아시지만 그 왜 미국 사드 요구에 있어가지고 롯데가 부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미운털 박혀가지고 중국 내 롯데만 또 소방법 걸어서 막 괴롭히고 결국은 퇴출시켰잖아요. 그동안 롯데가 중국에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논외로 하고요. 결국 국가에서 기업을 내쫓은 건데요. 이 중국은 큰 나라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을 좀 얕잡아서 그런 거 뭐 이런 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상대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포드는 전면전 시작이라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수출입으로 인해서 뭐 이익을 보내 뭐 손해를 보내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죽거나 완전히 인정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안 끝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해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세금 문제인데요. 제가 어저께 로이터를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보관하는 그런 귀금속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조세 회피처,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얘기 왜 나오겠습니까?
수익금이 확정될 때까지 분명히 그들의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야 먼저 코인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각자 판단하셔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에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를 위한 거죠.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출시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제공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 사항들이 아무래도 좀 더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베이스트 중에 한 명인데 안토노폴로스, 이분이 다음 주에 백서 나오는 그 페이스북 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은행들은 페이스북 코인을 매우 두려워해야 된다. 페이스북 코인은 페이팔이 새로 등장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것들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은행이다. 그래서 은행들은 경험 많은 기업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이 깔끔한 세 줄이 정말 진짜 어떤 다른 말보다도 정말 명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빠른 송금, 뭐 은행과 협약, 뭐 이런 걸 진행했던 리플이 좀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제 말이 기분 나쁘시겠네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텔레그램 코인 그램 얘기인데요. 다음 달이죠. 7월 10일 날 개인 퍼블릭 세일을 한다고 해요. 원래 이번 연도 10월에 개인에게 세일을 하는데 이 중간업자가 있나 봅니다. 이 애당초 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 ICO 할 때 본인들이 인정한 큰 손에게만 ICO를 허용했거든요. 그때 대략 한 2조 원어치 팔아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한국 기반의 그 그램 아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샀나 봐요. 근데 그 그램 아시아가 리퀴드 거래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다음 달 7일에 본인들이 산 물량을 개인에게 파는 것 같습니다. 도매점에서 사서 소매점에 판다,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데 뭐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들만 사가지고 그들만 남겨먹도록 허용되는 게, 이게 제가 아는 블록체인 기본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물론 뭐 다른 수많은 그런 코인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미리 덩어리 물량 어떤 집단이 사가지고 개인에게 넘기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코인들을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 뭐 하든 말든 솔직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었고 정말 참가하고 싶었던 그램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0원어치만 사서 200원에만 팔아도 1000원 남는 거니까요. 위험성 같은 경우 뭐 스캠 코인이야 위험하겠지만 뭐 그램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씁쓸해요. 거부감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오늘을 더 뭐 특별한 게 있나 싶은데요. 하여간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뭐 남에게 듣지 마시고요. 참조만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야 그래도 뭐 다음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돈들 많이 버세요. 감사합니다.